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 진행의 이진섭입니다. 최근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압록강변 일대가 범람해서 북한 주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고요. 도로 그리고 철도 등의 유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매일 마시는 물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큰 물난리가 나서 온천지가 물에 잠겼는데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큰 물난리 후에 조심해야 할 전염병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를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큰 물난리가 난 다음에는 전염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수해가 발생하면 감염 매개체의 관리가 어렵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말에 신의주와 의주군 주민 5천여 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풍수의 감염병은 자연재해로 주로 발생하는데 재해 복구가 지연될수록 더욱더 확대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은 미생물이 물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과 모기를 통한 질병,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과 파상풍, 또 안과 감염병을 둘 수 있습니다. 네, 폭풍과 홍수는 물을 오염시켜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콜레라나 편모충증, 그리고 A형 간염 등의 질병을 유행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이후에 물웅덩이가 많아져서 모기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기온이 상승해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모기 매개 질병인 댕기열이라든지 말라리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기에 한번 물리면 가려워서 계속 긁다 보면 더 큰 상처를 만들어서 2차 감염이 우려되고 파상풍까지 가게 되죠. 또한 접촉성 피부염 및 기타 피부 감염이 생기는데요. 오염된 물이나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과 염증이 발생하고 진균 감염으로 습기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좀이나 백선과 같은 곰팡이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모기가 극성인데 비 온 뒤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북한에서 장마철에 모기한테 물렸다가 상처가 낫지 않아서 6개월 이상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를 만한 약도 없었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항생제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웠죠. 상처는 자꾸 덧나면서 아물지 않아서 진물이 흘러나와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장마철에 모기나 벌레에 물렸거나 긁힌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덧나는 경우 바닷가 근처에 산다면 바닷물에 담그고 있으면 상처가 빨리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것이 비가 와서 눅눅한 집안 온 전체가 눅눅한 것이 문제고 또 그로 인해서 곰팡이균 번지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인데 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빨래를 해도 잘 마르지 않고 눅눅한 상태가 며칠 가죠. 시원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좋겠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더운 여름이지만 가끔씩 불을 떼서 습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더워서 대부분 밖에서 화롯불을 피워 저녁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안에 불을 떼서 눅눅한 습기를 제거해 주어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땔감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암튼 통풍을 시켜주는 것도 좋고 곰팡이가 보이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더 번식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과 음식을 먹은 후에 갑자기 막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를 한다. 이런 증세를 보이면은 민간에 살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데
특별한 약이 없을 경우 양쪽 손끝과 발끝을 따서 피를 짜내주는 사열요법을 쓰면 열도 내리고 속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구토와 설사가 심하면 체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만약에 설사에 피가 보이거나 발열이나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얼른 병원에 내원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변이 거의 물 형태로 빠져나가면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금물을 타서 마시고 수분 보충을 하면서 따뜻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감을 먹으면 설사를 어느 정도 먹게 해주는데요. 그 후 설사가 좀 멎으면 미음이나 죽으로 부드럽게 음식을 해서 따뜻할 때 먹으면 좋고, 꿀이 있으면 찹쌀가루에 꿀을 넣어 잘 버무려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주변에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오염된 물이 있다 했을 때 그 물 끓여서 먹으면 괜찮은 겁니까? 예, 우리나라는 수돗물도 끓인 후 식혀서 마시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물을 사서 드시거나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어서 정수기 물을 마시는데요. 수질이 좋아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별 탈이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물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정수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차 오스트랄리아에 여행 다녀왔는데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라고 하는데 전날 수돗물을 안 마시려고 버티다가 새벽녘에 어쩔 수 없이 마셨는데요. 약간의 소독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아무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일본에 갔을 때 호텔에 생수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그대로 마셨는데도 별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수돗물에 지렁이가 같이 나올 때도 있었고 소독되지 않은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자그마한 제지 공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는 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끓여서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물이 정말 맑은 정신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요. 물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물도 끓여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대로 마셨으면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염된 물이지만 오랫동안 끓여서 마셨기 때문에 별 탈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물에 있는 균이 어떤 균인가에 따라 끓였어도 탈이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에 강한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은 8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열되지만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은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오염된 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침수된 거 물로 깨끗이 씻어라 하는데 정작 마실 물도 없는데 뭐 깨끗한 씻을 물이 있겠습니까? 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은 생명수인데 산 좋고 물 좋은 북한에서 이런 깨끗한 물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바닷가 근처에 산다면 바닷물을 이용하여서 씻고 더러운 물이라도 끓이고 침전시켜 한 번 더 헹구어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끓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눈이나 얼음을 녹이고 끓여서 사용했던 기억도 납니다. 바닷물은 두부를 만들 때 촉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피부병이나 관절염 등에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머리를 감거나 옷을 빨면 때가 말끔하게 져서 아주 깨끗해지는데요. 비누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빤 옷가지들을 다시 끓인 물로 헹궈주면 빨래 끝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비와 눈, 얼음, 바닷물 등을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생수로 만들기도 하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화소듐과 그 밖의 무기염을 없애 민물로 만들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바닷물뿐 아니라 폐수도 담수화시켜 다시 생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큰 물난리 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의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는 워싱턴에서 이진섭입니다.